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꼭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념의 자유라는 걸 우리가 왜 명확히 지향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2008년 9월 5일 시사인 52호에 실렸던 노회찬 의원 당시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터뷰를 그냥 쭉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사 제목이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할 수 없다입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사회주의란 어쩌면 오랜 친구 같은 것이다. 그는 지난 1989년 법정에서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라는 확신에 찬 최후 준수를 남겨 유명해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제부터는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촛불 행동강령 등 산후련 주장을 어떻게 보나? 경찰을 없애고 남녀가 포함된 민경대를 만들자거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은행 예금을 공개한다는 건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숙한 문명 국가를 자처하려면 이런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는 이보다 더한 주장을 하는 이가 많다.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회주의 담론은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된 체제다. 인류의 최종 체제로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이후에 더 나은 체제가 올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줄 거다. 사회주의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 낡은 것에 집착하느냐고 말해선 안 된다. 한국에서 겨우 100년도 안 된 자본주의가 태양 같은 수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잘못이다. 예. 질문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복잡한 문제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스웨덴을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본다. 영국 노동당 당원에게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운동권조차 사회주의 이퀄 북한이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다. 냉전과 분단을 겪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졌다. 최근 종부세 논란과 국제중학교 문제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질문입니다. 도 대표는 과거 명백히 사회주의를 지향한 걸로 안다. 지금도 그런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인민노련 사건 때 우리가 사회주의자다라고 진술한 건 하나의 역사 철학을 말하는 거다. 그때에도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신념을 사회주의라고 불렀지 어떤 특정한 체제를 모델로 삼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도 충격받지 않았다. 인민노련 강령에도 우리가 세우려는 국가의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어떤 체제를 특정 모델로 정해 이를 교과서적으로 따라가는 사회주의 운동은 끝났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입니다. 예. 이 인터뷰에서 보면 잘 드러났죠. 제가 화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운동가 노회찬에게 이념은 교조나 종교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게 사회주의는 하나의 역사 철학이었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신념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소련이 무너질 때도 충격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이념은 노 의원의 살아생전 인터뷰처럼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법의 힘이나 위력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법의 위력으로 이념을 제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7년의 수배, 3년의 구속을 당한 이유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에 국가보안법 철폐가 참여정부 주도로 한참 논의가 시작됐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자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보법 폐지는 고인의 오랜 신념 같은 거였죠. 법과 위력으로 사람의 사상을 제한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들어도 개그스럽기 때문에 한번 다시 웃긴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별칭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죠. 막걸리 먹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간첩되는 게 국가보안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변호인에 보면 그 송강호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하죠.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이 권투시합을 했다. 그런데 나는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김일성도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빨갱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불임 사건 재판 때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검사가 누구였냐면 부산지검 공안부 최병국 수석검사였고, 이 최병국 씨는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3선이나 국회의원을 하죠. 그 19대 때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늘 푸른 한국당인가? 거기 공동대표를 하다가 다시 그 당에 합당을 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건데, 이 최병국 검사가 진짜 법정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북계를 찬양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귓구녕을 가져야 노무현 변호사의 저 말이 북계 찬양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진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코미디 볼까요? 1970년 서울 어떤 달동네의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당하는 한 달동네 주민이 철거 반원들이 강제로 집을 막 뜯어내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욕을 하냐면 야, 이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 내용이 뭐냐? 당시 검사의 상고 이유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면전에서 철거 반원을 향해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 운운한 것은 북계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계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검찰이 상고 이유서에 적습니다.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지금 거의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법이요. 하나 더 보죠. 기록에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기록만 보면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교인 앞에서 강의를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인 200명 앞에서 공과 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치민이 베트남에서는 국부로 칭송받고 있다. 존경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판결문이 이래요. 월명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호지명도 비록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였지만 공만을 위해 사심없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월맹 공산당의 구성원인 호지명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국외 공산 계열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원심이 판시하였는 바 피고인이 비록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민중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는 국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호치민을 호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베트남에서 존경받는 호치민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외 공산당을 고무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미친 세상이 돼버린 거죠. 베트남 국민들이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일이겠군요. 네, 문제가 안 됐고 이제 칭찬받는 거죠. 철저한 반공투사 되시는 겁니다만. 철도 역장 하시던 분이 역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역장 이분의 훈시는 그냥 이제 밑에 직원들 약간 갈구려고 모아놓고 막 한마디 일장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공산주의 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 행정학에서 나오는 과학적 관리법은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과학적 관리법은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런 일장 훈시를 한 철도 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법원에서 197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왜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코미디처럼 세계에서 우리만 하고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야만이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이런 논의들을 해야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적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 이게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였는데요. 이걸 차단해 놓고 보니까 야만적인 코미디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토양에 영양분을 주자면서 그런데 빨갱이가 영양분이냐? 종북이 영양분이야? 그건 독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사회주의건 종북이건 뭐건 다 자기가 의지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세상이 야만을 막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토양이라고 믿습니다만 서로 빨갱이나 종북은 자양분, 영양분이 절대 아니고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요. 그분들의 의견은 빨갱이들이나 종북은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독소니까 발라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 독소를 발라내는 데에도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을 다 발라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쳐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붙들고 너 종북이냐? 너 김일성주의자냐? 물어보면 누가 어이구 제가 살아 숨쉬는 종북의 본산이죠. 제가 김일성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숨어버린다고요. 왜 숨을까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숨는 겁니다. 그런데 종북, 나 김일성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국보법을 없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자유롭게 떠들고 다니세요. 종북하시고 김일성 찬양하시고 해보세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종북이 진짜 몇 명인지 금방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법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종북적인 사상, 김일성 우상화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면 그걸 공개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종북 논란은 국보법이 오히려 종북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밀화를 시키고 오히려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그냥 공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야. 네가 종북을 하건 김일성을 우상화하건 상관없어. 잘해봐 하고 내버려둬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은밀히 사회를 전복하는 씨앗이 되고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전복될 정도로 이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약하면 이건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종북이 이 사회의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처방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이 노회찬 의원의 일성은 사실 세계 문화지성사에서도 너무나 잘 증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대한 프랑스의 지성으로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입니다. 국보법 위반이에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수학자, 철학자이기도 하죠.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깜빵 생활해야 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수학자가 되지 못하죠. 지금 그림 하나에 수백억씩 팔리는 파블로 피카소요. 이 사람은 1944년 8월에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당원이었어요. 이 사람 한국에 왔으면 그림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는 게 아니라 역시 깜빵 생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적인 인종차별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평화운동이 모두가 존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킹 목사도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처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 유명한 시인이죠. 이 사람 1945년 칠레 북부 탄광지대에서 정식으로 칠레 공산당의 추천을 받아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고 바로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노벨상 절대로 받지 못했죠. 굉장히 잘생겼던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 이 사람도 프랑스 공산당 당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우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위대한 미인으로 생각하고 교육받고 전기를 읽는 헬런 켈러는 1912년에 아예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사회심리학자라고 부르는 에리 브롬, 이 사람도 대표적인 마르크스의 지지자였습니다. 심지어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공산주의자라고 자기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열리면 이렇게 다양한 토양들이 사회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는 이런 위대한 다양성의 영양소가 이 국가라는 토양에 스며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하면 알리 응원이 중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대로 다양한 영양소가 자유롭게 토양에 스며들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그 모습이 그것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숲이 우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긴 정치인을 빨갱이로 모는 사회였다면 우리는 노회찬이라는 빛나는 정치인